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6월달입니다. 벌써 2024년도도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오는 과정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호흡이 잘 맞는 분도 계시고 호흡이 안 맞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또 컨트롤해 나가는 것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기만의 투자 MBTI를 좀 잘 파악해 놓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샘플을 들어보면 주도 면밀형 같은 경우는 자기 스타일대로 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같으면 가급적이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구간에서 성장성이 좋은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한 걸 많이 원하시거나 그러는데 주가라는 것들은 그렇게 급한 것들 자꾸 투자하다 보면 미스테이크가 한번 발생이 되면 손실도 크다라는 점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글쎄요, 평균보다는 조금 아래쪽에서 매수해주면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어떻게 된다? 손해날 확률은 없다. 그러니까 작게 수익 나기 위해 주식 투자하냐? 뭐 작게 나면 어떻고 크게 나면 어떻습니까? 손해만 안 나면 투자는 다 저는 성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시중의 금리는 3%를 넘지 않습니다. 연간 1년 동안 들고 있는데 3% 이상 났으면 저는 무조건 괜찮다. 그래서 대부분 정도 1년 정도 이상 들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있을 만한 이유가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말씀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수익이 좀 크게 날 때는 조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 것 찜찜한 거. 또 우리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멈춰 있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도 좀 즐기기 위해서는 가끔가다 수익이 날 때 조금 손실 나 있는 것도 정리해주고 또 새로운 거 투자해주는 새로운 맛이죠. 그런 것들 좀 즐겨나갈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멈춰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정체된 생각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생활도 나름대로 전체에 50%에서 한 30% 정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줘야지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 동제세미кен 다 대부분 반도체, 디램하고 랜드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움직여가고 상승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6일 날 드렸는데 리포트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괜찮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유상증자권이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주가는 나름 그래도 업황이 좋으니까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아봐야 되고요. 동지세미켄 같은 경우 분할 매수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움직임이 별로 없으면 어때요? 하나 머티리얼즈 올라가고 또 다음에 동지세미켄 올라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 머티리얼즈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동지세미켄도 곧 반응이 들어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6일날 심택 곧 6개 또 동지세미켄 하나 머티리얼즈 4종목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투자 포인트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대표는 괜찮죠? 심택하신 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저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 근데 내 포인트대로 다 진행이 안 됐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패스 다음에 또 하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생동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과거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좋아지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것들이죠. 그 키워드 중에서 가장 핵심이 삼성전자가 과연 어떻게 하반기 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장을 또 가져가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잡아가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에서 서플라이 체인들이라든지 얽혀져 있는 생태계 이런 것들은 참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장비 관련돼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비만 납품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회사는 없긴 하지만 장비 위주로만 퍼센트가 만약에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투자해야 될 점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어쨌든 뭐 반도체 관련된 소재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하나머티리얼즈인데요. 뭐 제가 설명할 게 뭐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건 디램하고 낸드 업황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고민할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2024년 저점 그리면서 계속 포워드 가이던스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동지세미캠 뭐 이런 것들 종목들 계속 원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 제가 나오는 리포트도 계속 체크하고 뭐 각종 증권사 나오는 리포트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진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가는 그 사이에서 움직여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테이블 체크해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이 정도 생각해 보고 기준치, 특히 이제 영업이익 부분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도 예상치. 2022년도 대비해서 좀 다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으나 업황 개선되는 건 분명히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 자체가 상당히 예를 들면 우리한테는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투자에 대한 버퍼링도 상당히 커졌잖아요.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조금 더 업된 상태에서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한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앞으로 활용해 나가는 종목들이 바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3월 달에도 그렇고, 뭐, 동기세무게 뭐 30%뭐 이런 종목들은 뭐 30%씩 내고 20%씩 뭐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또 이거 매수한다고. 예. 1년에 이런 것들은 몇 번씩 거래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업황 개선돼서 기울기는 제가 볼 때는 우상향으로 10에서 15% 정도로 저점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저점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고, 여기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점이 들어오는 것도 정상적으로 들어오다가 매크로가 안 좋아가면 좀 더 눌리잖아요. 그런 사이에 갭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좀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뭐 포워드 가이드에서 내놓는 건 3분기, 4분기에 상당히 좋다. 이건 사실 뭐 동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 나와 있는 글쎄요. 반도체 특히 이제 디램하고 낸드 관련된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체크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서 차트 보면서 좀 더 면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저점이 나오는 구간들은 이게 뭘까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 사유들을 좀 파악해 놓는 것들이 저는 이 종목을 사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이런 것들이죠. 주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만 보고 딱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는 것들은 당연히 실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2024년도 우리가 6월부터 보면 그때부터 업황이 턴어라운드 된대라는 것들 나오고 조금씩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대 이런 내용들이 SK 하이닉스 전방에서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을 우리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보면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해 나가면서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9월 달 들어서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니까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얼마 그때도 당시 매크로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정체되고 있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점은 올려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2월 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저점 형성이 되고요. 1분기 때 우리가 요때 우리가 투자를 좀 했었죠. 이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고점 못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딱 찍었어요. 이건 사실은 타겟 프라이스가 58이에요. 58,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기 딱 찍었으면 수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다는 이날이었고요. 그럼 저는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체크하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갖다가 이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상황들을. 항상 보실 때는 현재 주가 모습만 보시지 말고요. 물론 수급도 봐야 되고 내용도 봐야 되고 매물대도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매크로가 깨져서 눌린 거야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사이클에 돌아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눌린 거야 뭐 이런 것들인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눌림의 과정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오늘 시장 상황이 나쁘진 않으니까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하루 이틀 정도 더 홀더하면서 가시죠. 네, 그러다가 수익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전일 그 고점 있지 않겠습니까? 고점 라인에 익절 걸어두시고 그리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전일 일림이 몽상에 있는 구간 있잖아요. 특히 여기 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5만 3천 원 정도를 훼손해 버리잖아요. 이건 다시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들이고 눌려버리는 것이니까
만약에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53,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다가 걸어 두시고 계속해서 홀드하고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전 높이가 올라가면서 여기 구간에서 안착을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타겟에서 어떻게 돼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3월달 같은 경우는 동종목에 대해서는 좀 네거티브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저는 봉장이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그 찜이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전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일단 유상증자로에서 주가가 어떻게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아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악재는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 마이크론 좀 관심 있게 보고 업황은 맑아요? 흐려요? 예, 맑죠? 그러니까 맑은 상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만 보면 되겠습니까? 공략 시점이 언제쯤인가 이 부분만 찾아놓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6월 둘째 주까지는 말입니다. 유상증자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좀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포인트만 딱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예, 양봉 기다리고 가시고 가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황을 좀 파악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공장의 가동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장이 2022년 대비해서 이제 성장률,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근데 이 여기를 너무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들면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올해도 어때요? 올해는 밸류에이션이 극히 정상적인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잡아가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 시간이 쿼터로 넘어가면서부터 잡혀가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쿼터까지니까 2023년도는 예를 들면 PER이 66.9 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올해 1분기 정도 됐을 때 매출과 대비해가지고 38이 정도 됐거든요. 이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평균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 지금 딱 한 주가라는 것들이 조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매출과 지금 집어넣으니까, 뭐, 맥스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찍어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주당 EPS, 이것도 괜찮잖아요.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대비해서도 또 꽤 성장합니다. 자, 이 부분만큼 우리가 반영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2025년도도 꽤 좋게 나오는 성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부분은 우리가 쌀 때 매수해도 되는 구간까지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쿼터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주가 조정받는 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후에 매출이나 영업이 늘어나는 것들은 예상치가 어떻게 되나 라고 최근에 나와 있는 가이던스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계속 늘어나는 거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봐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3분기, 4분기 가면서 늘어나는 숫자,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마이크론 비나 이 부분에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 하나마이크론 비나에서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비메모리 관련돼서는 앞으로 뭐 엑시너스 관련된 매출 같은 경우는 꾸준히 뭐 A 시리즈가 잘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나올 거고 이미 시장에서 그 부분만큼 다 반영이 되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할 때 보면 이 정도 내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주식을 왜 안 사라고 할 겁니다. 다만 중간에 항상 보면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유증이라든지 뭐 무증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터질 때 주가가 눌리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릴 건 하기보다는 업황 좋고 앞으로 포워드 가서 좋으니까 악재가 터졌을 때 더 큰 악재가 또 터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가는 건 당연히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언제쯤 공략하는 게 좋아? 여기가 맞습니다.
예, 실적이 안 좋아지고 더 나쁜 악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쪽도 봐야 되는데 이걸 볼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난해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업황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원래 무너뜨리면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요 구간이 오버행이 떨어진 구간 바로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자리 잡는 구간, 그냥 양봉 들어오는 구간 여러분 기다려 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 해서 이 아래쪽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 그냥 매수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점 어디로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여기 3만 원 이 정도까지 좀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뭐 엄청나게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동사의 예를 들면 앞으로 성장성이나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길게 보면 3만 원인데 뭐 짧게 보더라도 저기 222등평선 요 윗단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윗단으로만 보시면 좋은 수익률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고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한 수목금 이 정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모든 종목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오투정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드릴 거니까 그때 또 내용 나오면 그때 또 공략 포인트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고 지금 뭐 한다?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다. 동지쌤이 지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을 때 그림을 좀 그려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고, 요 아랫단에서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경우에 따라 조금 요 220일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바로 치고 달려갈 때는 바로 추격 매수 하지 말고 뭐 합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홀딩하면서 수익 실현, 수익 관리 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제가 볼 때는 121평이면 단 여기 어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분명히 들어오고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먼저 달렸다는 것들을 그 냄새 하나만 갖고도 동진도 곧 움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잖아요. 이쪽 관련돼서는 저점 높여가면서 어떻습니까? 예.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달 달렸으니까 2달 내려와야 되고요. 2달 정도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클 아마 7월부터 가겠죠. 뭐, 그 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타겟 프라이스를 좀 정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5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과연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 오투정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건 하나 마이크로는 이제부터 공략 포인트 잡아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사실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전체적인 영상의 내용의 핵심은.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자, 수익 실현 관점에서 여러분 잘 드리블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피드백이나 팔로우는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금요일인데요. 예, 오늘 뭐 주말 내일 또 비가 좀 살짝 온다고 합니다. 오후부터는 안 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오후부터 스케줄 좀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간 남으시면 우리 머니케어 뉴스 세미나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